해가 진 밤, 월요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요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눈물바다. 뭐야? 앨리스는 소스라치며 외쳤다. 너무 놀라 제대로 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몸이 세상에서 가장 긴 망원경처럼 늘어나고 있잖아. 잘 가, 내 발들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불쌍한 내 발들. 이제 누가 너희에게 신발과 양말을 신겨줄까? 난 너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은 돌봐줄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아니지. 발들에게 잘못 보였다간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가버릴지도 몰라. 그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장화를 선물해주는 게 좋겠어. 앨리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발들에게 소포를 보내야겠어. 자기 발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말이야. 게다가 그 주소라는 건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벽난로 울옆, 근처 깔개 위, 앨리스의 오른발에게. 사랑을 담아 앨리스로부터. 맙소사,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리가 천장에 닿았다. 키가 2m 70cm 이상으로 커져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얼른 테이블 위에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향해 내달렸다. 가엾은 앨리스.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정원을 내다보는 것뿐이었다. 이제 그 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까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앨리스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창피하지도 않니? 산더미처럼 커다란 애가. 실제로도 그랬다. 그렇게 볼썽사납게 우는 건 당장 그만둬. 어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겠니? 앨리스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흘러내린 눈물이 몇 리터나 되도록 앨리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어느새 주변은 깊이가 10cm나 되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잠시 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앨리스는 급히 눈물을 닦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쪽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토끼가 보였다. 토끼는 한 손에는 커다란 부채, 다른 한 손에는 하얀 염소가죽 장갑 한 켤레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오, 이런. 이렇게 늦었으니 지금쯤 공작 부인이 몹시 노여워하고 있을 거야. 앨리스는 토끼가 곁에 다가오자 낮고 겁먹은 목소리로 토끼를 불렀다. 저기, 여보세요. 그러자 토끼는 기절할 듯 놀라 부채와 장갑을 떨어뜨리고는 허둥대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홀 안이 무척이나 더웠기 때문에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주워들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는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혹시 하루 사이에 내가 변해버린 건가?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지금의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지? 앨리스는 자기가 누구로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기로 했다. 먼저 에이다가 아닌 건 분명해. 걘 긴 곱슬머리인데 난 아니잖아. 물론 메이블도 아니야.
나야 똑똑하지만 걘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게다가 걘 걔고 난 나잖아. 가만, 혹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까먹은 건 아닐까?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이러다간 20까지 가지도 못하겠어. 구구단 말고 지리로 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 파리는 로마의 수도, 로마는... 이런, 전부 틀렸어. 난 메이블로 변한 게 틀림없어. 그래, 꼬마 악어 노래를 불러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앨리스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앨리스의 노랫소리는 잔뜩 쉰 목소리에 가사도 엉망진창이었다. 꼬마 악어 한 마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꼬리를 흔들며 나일 강물을 퍼다가 황금빛 비늘 위에 뿌려요. 즐거운 듯 이를 드러내고 솜씨 있게 발톱을 세우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맞아들여요. 틀렸어. 난 정말 메이블이 됐나봐. 내가 정말 메이블이 된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나아. 사람들이 와서 굴 속에 대고 올라오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어.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인지 먼저 말해주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올라갈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앨리스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구든 굴 속을 좀 들여다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이젠 지쳤어.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본 앨리스는 자신이 토끼의 하얀 장갑 한 짝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앨리스의 몸은 다시 작아져 60cm 정도가 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 이유가 손에 들고 있는 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그것을 던져버렸다. 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젠 정말 정원으로 가자. 앨리스는 전속력으로 작은 문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맙소사, 이번에도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는 아까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정말이지 최악이야.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고 앨리스는 풍덩 하고 소금물에 턱까지 빠져버렸다. 앨리스가 빠진 곳은 앨리스가 거인이 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바다였다. 아까 괜히 너무 많이 울었나봐. 많이 운 벌로 내 눈물에 빠져 죽게 될 줄이야. 바로 그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첨벙첨벙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다코끼리나 하마가 내는 소리일 거라 짐작했지만 그건 생쥐가 내는 소리였다. 그제야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생쥐만큼이나 작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쥐야, 넌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니? 헤엄치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생쥐야! 앨리스는 생쥐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생쥐가 생쥐에게 생쥐를 오 생쥐야 라고 적혀있던 것을 본 기억이 났던 것이다. 생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에게는 생쥐가 작은 눈 한쪽으로 윙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생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영어를 모르나 봐. 혹시 프랑스 쥐가 아닐까? 앨리스는 이번엔 불어로 물었다. 우에 마샤뜨? 불어로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니? 이것은 프랑스어 교과서 맨 앞장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생쥐는 물 밖으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겁에 질려 덜덜 떨었다. 어머, 정말 미안해. 네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깜빡했어. 입 아프게 당연한 말 하지 마.
네가 나 같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생쥐가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물론 나라도 좋아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집 고양이 다이나는 정말 귀엽고 얌전하단다. 만나보면 너도 분명히 다이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게다가 다이나의 특기는 바로 생쥐를 잡는... 아, 미안. 앨리스는 아차 싶어 얼른 입을 다물었다. 네가 싫다면 우리 이제 다이나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라니! 생쥐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마치 내가 그런 주제를 입에 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다시는 내 앞에서 고양이의 고자도 꺼내지 말란 말이다. 생쥐에게 미안해진 앨리스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그럼 너 강아지는 좋아하니? 생쥐가 아무 대꾸도 않자 앨리스는 신이 나서 열심히 떠들어댔다. 우리 옆집에 아주 깜찍한 강아지가 사는데 말이야. 얼마나 영리하고 재롱도 잘 떠는지 몰라. 게다가 재주는 또 어찌나 뛰어난지. 쥐라는 쥐는 보는 족족 아차. 앨리스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미안해. 상처를 주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생쥐는 눈물바다에 파문을 일으키며 앨리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귀여운 생쥐야. 다시는 고양이나 강아지 얘기 따윈 꺼내지 않을게. 제발 날 용서하고 돌아와 주렴. 앨리스의 부드러운 말에 생쥐는 몸을 돌려 다시 천천히 헤엄쳐 왔다. 생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우선 무트로 가자. 그런 다음 내 얘기를 들려줄게. 그럼 내가 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이미 눈물바다는 앨리스와 생쥐 외에도 수많은 동물들로 번잡스러웠다. 그들 모두 앨리스의 뒤를 따라 무트를 향해 일제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